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조찬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9월 11일 일요일입니다. 9월 9일 금요 방송에서는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경주가 있기 때문에 추석 전주에 휴장 전에 좀 그렇게 타이트한 경우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현실이죠. 일요일. 바로 다음 주가 추석이기 때문에 자, 이번 9월 11일 일요일은 정말 좀 잘해야겠다. 그런데 분명히 현장에서는 좀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이 9월 11일 일요 경마가 부산 경마가 이렇게 썩 입맛에 좋지는 않아요. 보이는 인기마필들의 싸움이 좀 많이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9월 11일 일요 경마는 현장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일단 설명드리는 해설 방송에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안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요일은 제가 3경주를 좀 메인 승부로 정했는데요. 3경주는 조금 이따 3경주에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고 1경주에서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4마리 꽉 찬 게이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1경주는 상당히 좀 복잡한 경주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인기마필들의 접전인데 그 인기마필들의 발걸음 자체가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왜? 14번 이 해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인기도에서 조금은 밀려있을지 몰라도 10월 3일, 작년 10월 3일입니다. 작년 10월 3일 김용근 기수가 주행검사를 할 때 제가 보기를 뭐라고 해놨냐면 말이 정말 기가 막히다 이렇게 써놨었어요. 정말 바로 되겠다. 좀 다리 쪽에 문제가 있어갖고 휴양을 다녀오고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9월에 복귀를 하고 있는데 1년 만에 지금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휴양하고 주행검사를 다시 치르는 경주에 역시 유현명 기수가 잡고 꼴이 나는 모습, 전혀 이상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고 하면 이 14번 해야라는 마필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정말 대단한 마필이거든요. 얼마만큼 뛸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좀 그런 잠재대역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 것 같기 때문에 이 14번 해야 당연히 좋게 봐줘야 될 마필이고요. 이 13번 스위치라는 마필도 김현관 쪽의 사마방에서 이 정도 주행검사 발걸음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 마필 자체의 기본 능력이 세다는 거예요. 주행검사를 준비하면서 설렁설렁 그냥 합격만 시킬 정도로 준비를 해가지고 주행검사를 뛰었는데 이 정도의 발걸음, 그 당시에 대우시대라는 마필이 4초 7, 잡고, 지금 최상현 기수가 잡고 들어오면서 사이즈를 좀 보면서 들어온 거리가 좀 4초 9 정도의 발걸음이었는데 분명히 더 보여줄 수 있는 발걸음이 많은 마필 13번 스위치가 되겠고, 당연히 현장에서는 이 4번 신라의 전설이라는 마필은 데뷔 전에 바로 우승을 했죠. 진경 기수가 51kg를 기승을 해가지고 바로 했는데 이 마필은 최현경 기수가 주행검사 할 때 모래에 좀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직경 경주는 후미권에서도 이 3열 외곽을 돌면서 모래를 피하는 그러한 좀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 차라리 직전 경주처럼 외곽 게이트라고 하면은 이 신라의 전설이 외곽 게이트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좀 여력은 좀 충분히 있는데 안쪽 게이트라는 이점, 이게 조금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직전 경주 1000m과는 틀린 게 뭐냐면 이번 경주 흐름이 느리다는 거죠. 흐름이 느려서 이 9번 태양의 질주나 외곽에 있는 13번, 14번 이 정도만 상기를 하면 되는데 안쪽에 갇히지만 않고 모래를 피하는 산입전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가능한 마필이 4번 신라의 전설이고, 자, 퀸 엘레강스라는 마필도 지금 1600m까지 경험을 했던 마필. 직전 경주 탄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김동현 기수 기승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마필. 1200m라서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퀸 엘레강스 11전 뛰는 동안 입상 2번밖에 못했던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 가능성 열려있다. 자, 그리고 이 데뷔 전에 좀 상당히 편성을 잘못 만났던 이 9번 태양의 질주라는 마필은 호빵, 럭키타임 이런 마필들 바로 상당히 빠른 흐름에 들어가가지고 라스트에 좀 올라오는 발걸음이 좋았어요. 저는 분명히 그때 당시 데뷔 전의 발걸음을 보고 두 번째는 되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거든요. 이번 경주 편성을 잘 만난 이 9번 태양의 질주, 저는 이 13번 해야 이 마필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치, 그 다음에 9번 태양의 질주 한번 경험을 하면서 더 보여줄 수 있는 발걸음, 이 4번 신라의 전설과 13번 스위치, 거기에다 8번 퀸 렐레강스까지 이 5마리의 마필, 현장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5마리의 마필인데 이 5마리 발걸음이 정말 녹록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하는 1경주는 현장에서 마필들의 컨디션을 좀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좀 마번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혼전도가 깊은 1경주였습니다. 자,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는요. 안쪽에 있는 3번 스마트벨라라는 마필이 지금 뭐 4전 3승 엄청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죠. 4전 3승의 발걸음을 보여주었고 10번 오션라인 왜 직전 경주 혼합 4등급에서 보여줬던 발걸음은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인기 1위를 기록을 해주고 입상을 차지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바이오브루라는 마필이 발걸음을 너무 좋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10번 오션라인이 절대 못 뛴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서 최저배당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3번 스마트벨러. 문제는 이제 난다도리를 제치고 나서 스마트벨러가 선행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상황을 막 보고 있는데 이런 게 좀 많이 있죠. 30조 마방에서 선행 선입을 가던 마필이 갑자기 안쪽에 갇혀가지고 모래를 맞으면 완전 죽서버리는 라스트에 실격을 당하는 그런 발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스마트벨러 기승하고 있는 이성재 기수가 그걸 알고서 좀 조심해서 기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난다도리가 좀 빠르다 그런 거를 좀 아셨으면 되겠고 이 8번 세븐파티 참 저는 이 말이 뛸 때마다 정말 좀 어떻게 저렇게 잘 뛸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선천적으로 보기가 너무 높은 마필이죠. 보기 높은 마필은 1200 이상에서 좀 힘든 그런 발걸음을 보여주는데 얘는 좀 그래도 장거리까지도 좀 뛰더라고요. 그렇는데 그래도 뭐 장거리에 좋은 발걸음을 보여준 마필은 아니지만 이번 경주가 1300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세븐파티에도 기회는 있다. 자, 이번 경주 이 4번 영광의 축복이라는 마필도 혼합경주에 계속 출전, 레이디 챔프도 혼합경주에 계속 출전해서 좋은 발걸음, 뭐 세븐파티도 직전에 혼합경주, 오션라인도 직전에 혼합경주 가면서 지금 계속 발걸음을 좋게 계속 보여주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인기 마필들, 이 3번 스마트벨러를 축으로 10번 오션라인, 8번 세븐파티 뭐 이런 마필들인데 저는 아무래도 이 3번 스마트벨러 가 전개상의 약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고 보면 따라가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는 이 10번 오션라인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인기마들을 좀 공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제가 공지를 해드린 대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 제가 5개 경주 중에 승부를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이 3경주는 제가 배당을 놓고 들어가는 승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3번 끝판여왕, 4번 배다리 보배, 5번 시선포착, 그 다음에 10번 글로리데이즈까지 자, 이 4마필이 현장에서 인기도를 형성하면서 배당권을 좌지우지하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현장에서는 이 4번 배다리 보배를 축으로 다른 마필들이 많이 열리겠지만 제가 이 말씀드린 4마리 가운데 인기 마필 1마리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지워드리겠습니다. 지울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한 마필이거든요. 그냥 아주 못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계속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못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한 마리를 자르고서 제대로 된 한방 쪽으로 여러분들께 유도를 시켜드리는 한방 승부처가 되는 이 3경주 메인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렸지만 인기 마필 하나 제대로 자르고 들어가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말을 왜 자르는지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설명과 함께 메인 승부답게 한방 제대로 몰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처 3경주 보셨고요. 4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경매와 특별경주 1200m 오픈 경주의 단거리 정말 좀 잘 뛰는 말이 너무 많아요.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도 혼전도가 좀 있을 것 같고 나름 좀 어려운 경주가 될 것 같은데 마필의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안쪽에 있는 1번 오픈 더 스카이도 가능성 가지고 있죠. 2번 무한열정 당연히 될 만한 가능성이고 원더월드 직전 경주 보여준 발걸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마린 현장에서도 아주 강한 인기 마필이 될 수 있는 아이스마린, 뭐 리얼리퀸, 아데레본, 바운드킨즈 여기에서 좀 하나 제낄 수 있는 게 저는 뭐 예스팔이나 킹아이스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는 마필 이 두 마리 빼놓고서는 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경주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데 자 더 어려운 건 1200이다 이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1000m면 뭐 줄 서는 대로 이렇게 한번 가겠는데 1200은 좀 직선이 어느 정도 그래도 있기 때문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사경주 이번 사경주는 뭐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이 워낙 좋다. 상대 마필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자 이번 이런 경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현장의 말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까지 뛰었던 전력 당연히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경주는 이렇게 압축이 되지 않고 여러 마리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경주에서는 현장에서 마필의 상태를 보고 지우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좀 마법을 압축을 시킬 수가 있는 경주가 되기 때문에 자 이번 4경주는 조찬원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뭐 이 좋은 말들 다 어디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도 없을 것 같고 현장에서 좀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4경주 보셨고요. 5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9월 11일 일요일 부산교차 경주는 6경주가 아니고 5경주가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전주에 서울에서 아주 뭐 국제 페스티벌이 열리죠. 정말 어마어마한 마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경주를 펼치는데 분명 뭐 이번 첫 번째 경주에서는 국내산 마필들이 그렇게 좋은 발걸음 보여주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잠깐 봤는데 외국에서 오는 마필들이 정말 기가 막힌들이 많습니다. 기가 막힌 마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하고 좀 견주기에는 좀 쉬운 것 같지는 않겠고 좀 나름 이제 거듭해 갈수록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경주 때문에 지금 이번 주는 부산이 5경주가 끝인데 자 이번 5경주는 딱 보이는 인기 마필이 있죠. 6번 제타바이트 지금 코리안 오크스 그 다음에 농림수산대에서 지금 계속 입상을 거두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KRA 컴바이즈에서는 순위권에 너무 아쉬운 사착을 좀 거뒀는데 지금 상관마 경주에 모두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던 마필 6번 제타바이트가 승급전이지만 1400m 2등급 그냥 뭐 인정해줘야죠. 직전 경주 파워블레이드에게 침마신 졌지만은 그 정도의 발걸음이면 여기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와야 돼요. 6번 제타바이트. 임성실 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고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대통령배 때는 직전 경주 뛰었던 스텔스 27.5방의 스텔스를 임성실 기수가 기승을 할 것 같고 6번 제타바이트는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할 것 같아서 이제 미리 바버스탄 그러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번 제타바이트는 인정을 하겠고요. 현장에서는 당연히 7번 승리 웨이브겠죠. 직전 경주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1400에 입상. 근데 원래 이 1400 경주에서는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이 7월 8일 김영걸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말의 컨디션이 좀 안 좋았었는지 발걸음을 좀 보여주지 못했지만 1400m 이 거리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7번 승리 웨이브는 이번 경주 6번 제타바이트의 파트너로 손색이 없다. 일단은 최저배당이 좀 유력해 보이는 경주이고 4번 인더백 같은 경우는 직전에 서승훈 기수가 11번 외곽게이트 출발하기도 했지만 초반부터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어요. 선행을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선행을 가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을 선행을 가지 않았다. 물론 그때 당시 몰았어도 선행을 못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았어요. 하지만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자기가 선행을 가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도 그 쇼맨십도 좀 중요한데 이 서승훈 기수가 직전에 좀 그게 아쉽지 않았나 좀 그런 상황인데 이번 경주는 이 안쪽에는 일본 슈퍼스톰이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 4번 인더백이 선행을 가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창욱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일본 슈퍼스톰이 워낙 빠른 스타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인더백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번 슈퍼스톰도 선행을 간다 그러면 충분히 좀 가능한 발걸음이지만 선행을 가도 선행 가는 말이 라스트에서 다른 말이 덮쳐서 올라가 버리면 그 마필의 특성상 걸음이 죽어요. 자기가 졌다는 걸 의식하고 먼저 걸음이 죽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나 선행 가서 버티는 게 왜 6번 제타바이트라든지 17번 승리웨이브가 4코너 돌면서 라스트에서는 바로 감고 넘어갈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이 1번 슈퍼스톰이 끝까지 버티기는 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 차라리 그렇다라고 본다면 저는
그냥 라스트에 제대로 된 한 발을 써줄 수 있다 그러면 폭탄 배당말로 이 10번 무패대왕을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무패대왕이라는 마필도 라스트에 좀 발걸음은 괜찮아요. 하지만 조건은 하나 있어요. 이 왼발로 좀 뛰는 마필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면서부터 왼발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왼발로 좀 뛰어요. 보통의 10경주를 뛰면 9경주를 그렇게 뛰고 어쩌다 한 번씩 오른발로 바꾸긴 하는데 그때도 뭐 8호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경주 거리가 1400이라는 점에 봤을 때 라스트에 이 10번 무패대왕의 발을 왼발에서 오른발로 좀 플라잉 체인지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 무패대왕도 1400에서는 한 걸음은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8번 모닝대로나 9번 무패대왕 모닝대로 역시 직전 1200에도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주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가능성은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배당 마필은 10번 무패대왕 라스트에 오른발로만 바꾸면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5경주는 6번 제타바이트를 축으로 7번 승리웨이브 그 다음에 배당 가지고 있는 8번 모닝대로라든지 10번 무패대왕 정도 이 정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9월 11일 일요일도 5경주까지 다 살펴봤고요. 자 부산행 여기에서 이제 종점이 다 가까워왔는데 자 이번 5경주가 끝나고 끝이 아니죠. 서울 경주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 경주들을 좀 관전을 하시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제경주, 국제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배팅의 목적보다는 정말 외국에서 그렇게 잘 뛰는 마필들이 몇 마리 왔다 그러는데 외국에서 날고긴다는 기수, 조교사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가지고 와서 그 말들이 어떻게 뛰냐 자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파트 2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를 좀 많이 앞으로는 치를 것 같은데 자 그럴 때마다 좀 다른 나라에서는 이 경마 축제 분위기로 좀 연관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좀 여러분들 그런 경주에서는 배팅의 묘미보다는 배팅보다는 그렇게 좀 관전을 하는 묘미도 좀 괜찮기 때문에 자 일요일 서울에서 펼쳐지는 국제 페스티벌 좀 많은 관전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한 주 휴장이 들어갑니다. 2016년 한가위 추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조찬원 여러분들께 추석 전에 어떤 선물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선물을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 드리겠고요. 자 2016년 한가위 정말 풍성하고 마음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찬호는 9월 마지막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